안녕하세요. 원달장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도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불안하기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하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고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인간들도 많이 불안할 겁니다. 한간에는 문영배, 이미선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못하고 퇴임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에다가 오는 5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위정교사 항소심 선고까지 계속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이재명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빨리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자신의 모든 혐의가 덮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재판관들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재판관들의 탄핵 구도가 인용 5, 기각 3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대3 의견이 나오면 인용이 6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각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만약 후보자 임명권이 걸려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5대3 구도라면 민주당 요구대로 마흔역을 추가 투입하면 6대3 구도가 돼서 탄핵 인용이 되는 건데 마흔역 임명을 거부해서 결국 기각이 됐고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마흔역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에서 재판관 한 명이 더 넘어오면 6대3 또는 4대4 구도가 돼서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 진영에서 서로 넘어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문영배도 조정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지기를 다들 희망은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2명이 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퇴임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보도가 나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냐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4대4 구도를 예상했는데 5대3 구도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한 명이 기각해서 인용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영도 재판관을 지목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기각 재판관 4명 중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3명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김영도 재판관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은 마흔역 후보자 가처분 신청 때도 진보 재판관 편을 들었고 한덕수 총리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에도 진보 쪽 결정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 재판 주심 재판관으로서 문영배 소장 대행을 설득해서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하는데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아무튼 김영도 재판관은 진보, 보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데 민주당은 이런 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흔역만 추가 투입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흔역을 하루빨리 임명하라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도 재판관 움직임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영에서 기대하는 대로 김영도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게 되면 4대4 구도가 되니까 부담없이 기각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만 하면 되지 발표 이후의 반응까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5대3이든 4대4든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기각이니까 기각 선고만 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표 이후에 민주당이 반발하든 국민의힘이 반대하든 왜 그것까지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하냐는 겁니다. 김영도 재판관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흔역 후보자를 헌재에 투입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또 탄핵하겠다고 얼음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총리가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여야를 아울러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저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원식은 한 총리가 복귀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산불 피해 주민들한테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이런 인간한테 우리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총리가 마은영을 임명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2주일 후면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니까 그때 임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주일도 못 참고 지금 임명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도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주 이상은 걸립니다. 이런 땡깡은 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냥 한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겁방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냥 배경으로만 느껴질 겁니다. 한 총리로서는 탄핵도 한번 당해봤겠다. 지금 나이와 경력으로 봐서도 언제 물러나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총리가 겁도 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 총리는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민주당을 아주 당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총리는 마은영 후보자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압박이나 경고를 해도 한 총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고맙고 든든할 겁니다. 한 총리가 이렇게 지켜주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업무에 복귀하면 한 총리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퇴임 때까지 함께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는 정말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이런 분을 총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